이 바스클의 이 학년의 마지막 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1학기 때는 4권, 1, 2, 3, 4호, 그 다음에 중간에 2학기 교재, 개념 교재,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해서 총 10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교재 8권에다가 학교 교재 2권 이렇게 해서 8호가 이제 그러면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학년 거는 상큼하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2학기 목차에 보시면 6단원까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원장님은 아시겠지만 7호에는 4단원과 5단원 반 정도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5단원 뒷부분, 규칙 찾기 뒷부분과 6단원, 마지막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8호는 모든 학년,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2학기를 다 마무리하는 성취도 평가가 있어요. 이따가 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장은 12월이라고 돼 있지만 조금 더 땡겨서 11월부터 월교재로 얘기했을 때 11월 뭐 초나 중순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교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너무 많이 선행을 빼주시지 마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선행 막 빨리 빼줘야지 했는데 결국에 빨리 빼면 퇴회가 빨라져요. 우리는 아이들을 오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행, 그러면 내가 오래 데려가야 되니까 좀 깊이 있게 다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설득하셔서 저희 문장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오래 유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1, 2, 3학년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 4, 5, 6학년, 4학년 때 들어온 친구들은 1, 2년만 하면은 이제 큰 학원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저는 7세부터 공약해서 1, 2, 3학년 공약하셨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설명회를 1, 2, 3학년 타겟으로 해서 밥바로만 할 거예요. 주 4일로 해서. 그래서 문해력과 밥바 수학으로 해가지고 주 4일 숙제 없이 하는 걸로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모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긴장되고 떨려요. 제가 1차 시에는 수배열표 5단원, 규칙 찾기. 규칙 찾기가 늘 계속 나오죠. 이거는 고등과정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규칙이지만 차분차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말해보게끔 해야 돼요. 말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글로 정립할 수 있게, 글로 쓸 수 있게 문장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서술형 평가에서는 항상 이 3번 문제, 제가 지금 빨간 밑줄 해둔 거 있죠. 요런 거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나오지 않아요. 항상 훈련이 되어 있어야 긴장했을 때 실력이 발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고도 아이들이 여러 번 말로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3학년 타겟으로 밥바로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할 때 중얼중얼 막 읽는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3번 문제, 하나의 차트를 보고도, 표를 보고도 여러 가지로 말을 해볼 수 있게 첫 번째 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냥 혼자 막 중얼중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 있죠. 저희 수학에서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씩 커지는지 작아지는 저는 항상 이거를 써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서술형 평가에서 쓸 때는 어디서부터를 꼭 써야 되고 60일부터 시작했는지 80일부터 시작했는지 69부터 시작했는지 이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대각선도 사실 그렇게 대각선이라고 쓰질 않고 화살표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얼마씩 커진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해볼까? 99부터 시작해서 위쪽 화살표 방향으로 얼마큼씩 10씩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죠. 또 99에서 89로 넘어갈 때는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0씩 작아진다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1학년이기 때문에 우리 말과 수학에서 쓰는 언어와 수식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링크를 우리가 시켜줘야 되잖아요.
영어도 단어만 한다고 우리가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단어를 외워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적절하게 문장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1학년들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이런 또 수학에서 쓰는 교과에서 쓰는 문장 구조, 문장을 좀 원활하게 쓰는 걸 어려워해요. 근데 1학년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제가 지금 4, 5, 6학년들 가르칠 때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가 1학년부터 바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제대로 정말 진짜 제대로 가르쳐 보자. 수학, 수해력, 문해력 다 갖춰서.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규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기.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바를 수학을 써보시는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타 중에는 없는 그런 연습 훈련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제가 저만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만 쓰는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 책에 넣어진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보고도 예를 들면 공이랑 뭐 주사위, 공주사위 이렇게 있는 거를 저는 기호를 바꿔보게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뭐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숫자로 한번 바꿔볼래?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 강아지 여기 오리 있는 것도 자 숫자로 왜 바꿨을까요?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다리가 나오잖아요. 강아지 다리와 오리의 다리. 근데 너무 어저께도 제가 이거 보기 전에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초 2학년인데요. 오리였나 닭이었나 지금 헷갈리는데 그 아이가 저희 학원 얼마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오리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른대요. 그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중학생들 수업할 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토끼 다리는 2개일까요? 4개일까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 듣고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수학에서 다루지 않을 것 같은 배경 지식을 사실 수학은 생활 속에서 있는 수학이잖아요. 오리를 본 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배경 지식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할 수 있겠죠. 1학년 정도니까 오리는 다리가 몇 개지 하면서 다리 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른 걸로도 표현해 볼까? 뭐 이걸 모양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기호로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하는 뭐 별 하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학년으로 하고 있다, 학년제로 그러면 이 친구가 해보고 저 친구가 해보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색깔로도 했는데 쟤는 숫자로도 바꿔볼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약간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하게 말해보는 기초에 기반한 사고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고력이나 창의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런 밑에 있는 이런 것도 자 얘를 왜 V랑 이렇게 짝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뺄셈 기호처럼 된 거 요걸로 표현했을까를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아까 전에 사이도 왜 이걸로 바꿨을지 물론 눈치가 빠른 애들은 밑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거 보고 빨리 캐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칭찬하면 되겠죠. 너 여기 봤지?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얘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 팔 모양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어머 너무 잘 생각했다. 선생님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너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창의적인 아이로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겠죠. 저도 칭찬 잘 못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개념 이후에는 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바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가락도 당연히 5개, 2개, 5개 편 개수 그러면서 마디를 저는 여기 끊어보게끔 해요. 제가 지금 7세들 같은 경우에 좀 제가 키우고 있는 7세들이 있어요. 저는 저학년은 7세들은 안 하는데 이제 몇 그룹 정도는 제가 하고 있거든요. 좀 잘하거나 좀 얘네들을 영재 그룹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애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게 하고 있고 마디 끊는 거 연습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바꿔보는 거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연습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 교재가 너무 좋다. 훈련이 된다. 그리고
원장님이 어느 정도의 티칭을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은 조금의 어드바이스만 해주는 게 중요하지 막 다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은 설명이 길어지면 멍 때리거든요. 우리 원장님 지금 멍 때리시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하여 아이들이 읽고 끊어 읽으면서 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집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실 이 문제 잘 보시면요. 사고력과도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 3, 5, 3, 왜 3, 5, 3으로 돼 있을까? 네모 개수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아, 이거 기억, 디귿 모양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해요. 사고력의 기초 단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만 풀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문제만 막 달려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하게 이 문제를 분석하고 탐색하고 씹어서 내 거로 완전 삼키는 그러면 진짜 바빠가 효자가 될 거예요. 효자템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규칙 찾기에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원평가 대비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유형, 교과서에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덧뺄셈이잖아요. 지금 2학기에 목차에 보시면 덧셈이 3번이나 나요. 덧뺄셈이. 그래서 우리 이따가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6, 7세 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2학기 때는 학교에서는 1학기 때는 그래도 받아 올림이 없는 덧뺄셈으로 막 갖고 뭐 1에서 50까지 수를 했다면 이제는 갑자기 확확 늘죠, 숫자가. 그래서 100가지 수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중요하다는 거는 23 더하기 5는 28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이라는 수는 20과 3의 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수 모양이나 겹자석 아실까요? 숫자로만 되어 있는 자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그림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20과 3이 합쳐져서 그럼 20의 그 0 위에다가 3을 올려놓으면 23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로 표현해 볼 수 있게 23은 20 더하기 3과 같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그러면 23 더하기 5는 다시 풀어서 20과 3의 합이니까 지금 여기 수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20과 3. 그리고 그냥 20과 3에, 23에서 2라는 숫자는 2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2라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몇 더하기 몇이 하면 2 더하기 몇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원장님들만은 학교나 가정에서는 2 더하기 뭐 얼마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저 99%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이거는 2가 아니라 20이라고 항상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들어야 되죠. 듣고 그걸 또 이해해야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 말해볼 수 있어야 이해를 한 거겠죠. 그래서 20 더하기 3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형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 자릿수는 1의 자릿수 더하셈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20에다가 8을 더하면 된다라는 게 여기 밑에 그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 표시가 이게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수모형이랑 겹자석 활용을 1학년, 2학년 때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가 뭐냐? 23에다가 한 자릿수, 몇십 몇에 한 자릿수를 더한 거고, 몇십에 몇십을 더한 거. 그래서 이제 사실 한 자릿수 덧셈이랑 비슷하지만, 단 얘는 신모형이라는 걸 또 이것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셈과 세로셈이 같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단원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랑 다른 점은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이죠. 10의 자리가 생겼죠.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가 10의 자리 수끼리 더하고 1의 자리 수끼리 더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는 요 자리의 이름을 얘기해 보는 걸 좀 많이 시켜요. 제가 얘기하지 않고 자 여기 무슨 자리야?
잘 말 못해요,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 10의 자리라고 하면, 그래, 맞았어라고 하지 않고 밑에다가 10의 자리라고 밑줄, 제가 이게 3 밑에다가 색깔 있는 색연필로 밑줄 그으면 아이들이 거기다 10의 자리라고 쓰게 해요. 왜냐면 10의 자리를 듣기만 하다가 막상 쓰려고 할 때는 숫자 10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리의 이름은 한글로 써야 되는 거죠. 10의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무슨 자리야? 1의 자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것도 그래 맞았어. 1의 자리라고 너가 한번 써볼까? 하고 아이가 스스로 쓰게끔 하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배웠을 여태까지 설명 다 했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에 무슨 자리라고 쓰라고 하면 자꾸 틀리는 이유가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그거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 하시면서 또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0모형은 10모형끼리, 1모형은 1모형끼리 하면서 이 10모형에 관련된 게 10의 자리에 관련된 거고 1모형은 1의 자리에 관련된 것들이다. 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서 좀 여기를 좀 탄탄히 가져갈 수 있게끔. 근데 여기 설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것저것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또 훈련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1학년 2학기 덧배쌤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세 개의 수, 단 받아 올림이 없는 세 수의 덧셈이 나오죠. 이거 할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 기준으로 더하는 걸로 할 수 있죠. 4 더하기 1에다가 2, 5에다 2 더하는 수 또는 6에다 하나 더 큰 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이 되는 수. 10이 되는 수 해서 10을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네모 안에 벌레 먹은 셈 같은 숫자 덧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 올림이 있는 자,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을 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했던 거죠. 두 번째 같은 이렇게 10 만들기. 왜냐면 10을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르기가 중요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34 더하기 몇십 몇 더하기 몇, 받아 올림이 없는 거죠. 당연히 받아 올림이 없는 건데, 34는 30과 4의 합으로 이루어졌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합으로 해줘야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제가 예전에 4학년 여자친구가 왔는데, 이거를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답이 38이잖아요. 7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학년 여자친구가. 어머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것끼리 더하고 뒷끼리 더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단어를 안 쓰거든요. 분명히 뭐 학교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것끼리 더하고 뒤끼리 더하니까 얘도 그냥 앞에 것끼리 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1의 자리끼리 더하고 그러면 얘는 무슨 자리야? 1의 자리지? 그럼 1의 자리끼리 더하고. 이런 연습이 곳곳에서 필요하다는 거. 애들한테 나무랄 게 아니라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받아 올림은 아직 없고 여기서 10의 자리에 받아 올림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뺄셈도 똑같죠. 몇십에서 몇 빼고, 몇십에서 몇십 빼고, 그 다음에 몇십 몇에서 몇십 몇 빼고, 여기는 받아내림이 없습니다. 자, 뺄셈도 마찬가지. 세수의 뺄셈, 그 다음에 10에서 빼기, 10몇에서 빼기, 몇십 몇에서 몇 빼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덧셈과 뺄셈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9차시, 10차시에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림으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이 이렇게 벌레 먹은 셈으로도 되어 있고요. 전체가 어디인지 부분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시고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부분을 빼야 된다 이런 것도 언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바빠의 3, 4학년을 위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때 꼭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 꼭 방정식을 해주시면 3, 4학년 대상으로 2학년이 3학년 되면 예비 3, 4학년이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비 3, 4학년이 아니더라도 방정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특강으로. 그 다음에 이제 16차시까지가 있는데 10차시에는 2학기 복습 문제인데 1, 3단원. 그 다음에는 당연히 15차시에는 4, 6단원, 단원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은 성취도 평가에서 학기를 마무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차시까지 되어 있어서 원장님들이 매일 온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선형 익힘책도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나선형 익힘책은 원장님들이 다른 교재 필요 없이 연산과 서술형 문제를 같이 하면서 또 사고력 문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 교과서 유형 문제들이 다 수록되어 있어서 숙제용으로 괜찮고 매일 오는 경우에 여기 와서 리마인드 하는 걸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연간 교재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1월달, 2월달에는 1학기 교과 개념 기본호. 원장님들이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개념 기본호.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세요. 개념 기본호는 그냥 1학기용. 2학기 그냥 한 권으로 단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에는 1호, 2호, 3, 4호 해가지고 2권씩 되어 있다는 거. 근데 2권 사용하면 더 탄탄해지는 거고요. 우리 학원 여건상 교구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면 한 권만 구매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4호에는 1학기 전체 복습이 들어있고 8월에는 2학기 전체 복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원장님들. 제가 지사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희 초도에 가는 전단을 꼭 보세요. 전단 갖고 어머님한테 설명하시면 돼요. 그 원장님이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전단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이거 캡처해 온 거거든요. 전단에 있으니까 문해력도 똑같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교재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호에는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면 5호에는 1단원, 2단원의 반 정도, 6호에는 2단원의 나머지 반과 3단원, 7호에는 4단원과 5단원 반,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5단원 반, 나머지 반과 6단원 마무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약간의 이렇게 한 권에 한 단원씩 있으면 선행하기 좀 어려운데 선행을 조금씩 당겨서 할 수 있게 그 주문을 조금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월교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죠.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학년들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 안 그러지만 3학년 정도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월교재를 픽해가지고 그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나선형 익힘책을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나선형 익힘책의 맨 뒤에 오답 노트가 3쪽이 있어요. 이 오답 노트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연말에 이벤트를 할 건데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잘 쓰는 거를 본인이 초이스 하라고 해서 그걸 또 저희 선생님들끼리 의논해서 픽하고 그걸 걸어놓고 투표를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글씨 쓰기, 잘 쓰고 성장한 아이들한테 상을 줄 거거든요. 이 오답노트도 잘 활용하시면 엄마들이 오답노트 쓰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요거를 전시하셔도 잘한 거 뽑아가지고 전시하셔도 그 학원에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왜 틀렸을까를 중등 아이들도 이런 건 오답 노트는 쓰진 않지만 그냥 문제에다 틀렸을 때 저는 왜 틀렸는지 쓰게 하거든요. 빨간 색연필로, 빨간 볼펜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왜 틀렸는지 메타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4칸 연습장 있잖아요. 4칸 연습장이 4칸으로 돼 있고 2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답 노트 페이지가 부족하다 하시면 요거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4칸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답을 관리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편하게 문해력과 뭐 수학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바스클 잘 사용해서 2배 성장 이루는 원장님들 내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